서준호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축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최신 작품,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한국의 주요 건설사와의 협업으로 완성되었고 업계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내 혜린과 딸 은서는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어딘가 미묘한 거리가 느껴졌다. 혜린은 건성으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홀짝였고 은서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며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준호는 가족의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다. 축하해요, 여보.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해요. 혜린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진심보다는 의례적인 칭찬처럼 들렸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 가족이 좀 더 자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준호가 말했다. 은서는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온 후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완성된 설계 봉연을 보며 그는 자신의 열정을 되새겼다. 그러나 문득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주목하게 되었다. 혜린과 그녀의 아버지 강 회장이 나누는 대화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빠. 계약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혜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남편이 이걸 알면 끝장이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회사는 회생할 수 없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어두운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며 대화 내용을 엿들었다. 그가 들은 것은 충격적이었다. 혜린과 강 회장이 그의 최신 설계 동연을 외국 회사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작품이 단지 가족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혜린에게 바로 본론을 꺼냈다. 혜린, 어젯밤 아버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고 싶어. 설계 동연에 대해 얘기하던데 무슨 일이야? 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들었구나.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회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설계 동연이 필요했어. 내 동연을 허락도 없이 판다고. 이건 내 인생의 작품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항상 당신 일에만 몰두했잖아. 우리 가족은 뒷전이었고 난 아버지를 도와야 했어.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혜린은 울컥하며 대답했다. 그 순간 은서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의 편을 들었다. 아빠,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에? 엄마는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아빠는 회사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준호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순간 그는 이 일이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가족 내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혜린의 컴퓨터를 통해 강 회장과의 이메일 대화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설계 도면이 외국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하며 혼란스러워했다. 아내와 딸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그들의 배신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혜린과 강 회장이 참여한 대규모 기업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을 두려워했다. 회의장에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 회장은 준호를 보며 차갑게 웃었고 혜린은 눈을 피했다. 은서는 멀리서 아버지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준호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경력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관계를 봉헌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선택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다음 부분에서 준호가 진실을 폭로하면서 강 회장의 음모와 가족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난다. 며칠 후 서준호는 혜린과 강 회장의 배신을 확인한 후에도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을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준호는 혜린과 대화를 시도했다. 혜린,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해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식탁에 앉아 그를 마주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무기력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과 강 회장이 내 도면을 팔아넘기려고 한 이유를 알고 싶어.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준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우리 회사는 무너질 위기였어. 준호. 아버지가 그 도면을 이용해서 외국 투자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회사는 끝장이 날 상황이었다고 해리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도 책임이 있어. 당신은 항상 일만 신경 썼잖아. 가족을 뒷전에 두고 내 고민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잖아.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내 작품을 당신이 함부로 다룰 권리는 없었어. 준호는 차갑게 응수했다. 내가 그 도면을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당신이 알기라 해. 해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준호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준호는 해린과의 대화를 뒤로하고 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 재무보고서와 언론 기사를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회사는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수많은 내부 비리와 부패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준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 회장을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 회장이 자주 찾는 고급 골프 클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 회장은 몇몇 기업인들과 함께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강 회장님,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강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사위, 설마 이 자리에서 소란이라도 피울 생각인가? 제가 소란을 피울 이유는 없죠. 하지만 회장님이 제 도면을 이용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한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강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도면은 가족의 자산이다. 내가 설계했어도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쓴 거야. 그리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 회사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 회장님, 제 작품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게 폭로될 겁니다. 준호는 경고했다. 내가 진짜 폭로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되면 너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내 딸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다. 준호는 강 회장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밝혀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최민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민수는 준호와 함께 일했던 건축가로 과거에 비슷한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었다. 민수야, 내가 큰일에 휘말렸어. 강 회장이 내 도면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어. 난 이걸 막아야 해. 준호는 상황을 설명하며 민수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증거를 더 모으고 우리가 직접 그들의 계획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보자. 너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돼.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강 회장의 이메일 기록과 회사 내부 문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 회장이 은밀히 해외 투자자들과 협상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준호는 집에 돌아와 또 다른 충격을 마주해야 했다. 은서가 그의 서재에 들어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엄마랑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붙여야 돼요?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다 아빠 책임이에요. 은서는 날카롭게 말했다. 은서야, 너는 모를 수도 있지만 내 외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야.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준호는 딸을 설득하려 애썼다. 아빠가 옳은 일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빠는 항상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준호는 은서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님의 말은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자신이 가족에게 등한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가 저지른 실수들이 비로소 명확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은서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은 강 회장의 계획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해외 컨퍼런스에서 강 회장이 그의 동료를 발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컨퍼런스 당일 서준호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전날 밤까지 강 회장의 음모를 폭로할 증거를 정리하고 최민수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컨퍼런스는 서울 중심부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주요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딸인 혜린과 함께 당당한 태도로 컨퍼런스장에 나타났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준호에게 더욱 큰 분노와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컨퍼런스장은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십 개의 언론사와 카메라가 강 회장을 중심으로 주목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투자자들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혜리는 그럼 강 회장을 보우며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준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들의 계획을 저지할 순간을 기다렸다. 준호야, 준비는 다 됐어. 최민수가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그래, 준비됐어. 이걸로 끝을 봐야겠지. 준호는 손에 쥔 USB를 꽉 쥐며 답했다. 그 USB에는 강 회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동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려 한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발표가 시작되자 컨퍼런스장은 조용해졌다. 그는 연단에 서서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용하는 자료 대부분은 준호가 만든 봉연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그 사실은 준호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과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존을 제시할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청중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준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발표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자신의 차례를 만들기 위해 손을 들었다. 강 회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컨퍼런스장은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였다. 강 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호 씨, 지금은 질문을 받을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 회장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말을 돌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준호는 청중을 향해 USB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USB에는 강 회장님이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와 음모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어났다.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몰려들었고 강 회장은 담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혜린 역시 얼굴이 창백해지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이 동연은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나 강 회장님은 제 허락 없이 이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부패와 비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 회장은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건 오해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 모든 걸 했을 뿐이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배제하고 저를 배신해야만 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이때 최민수가 준비한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강 회장의 부정행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이메일 내용과 금전거래 기록이 공개되자 청중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고 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강 회장은 회사의 명예를 잃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강 회장의 추락을 종영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준호의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진실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했다. 문득 은서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빠,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면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은서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었어.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어.
준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은서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어떻게 해요? 외할아버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건데요? 은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준호는 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다. 다음 부글에서 강 회장의 몰락 이후 준호는 혜린과 은서를 포함한 가족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이어간다. 강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회사의 부정행위가 점점 드러나자 그의 명성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며 강 회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그의 측근들 쫓아듦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혜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깊은 갈등에 빠졌다. 혜리는 아버지가 질에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몇몇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담하지 않았고 매 순간 두려움과 긴장감에 가득 차 있었다. 혜린아,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내가 준호를 설득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내 남편은 이제 우리 가문을 파괴하려는 적일 뿐이야. 강 회장은 자신의 딸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혜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아빠, 그만해요. 모든 걸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건 아빠예요. 준호를 설득하라니요? 내가 아빠를 위해 거짓말하고 남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또 뭘 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얽혀 있었다. 강 회장은 딸의 반응에 놀랐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었다. 그의 힘은 이미 무너졌고 딸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꼈다. 너도 가족의 일부잖아. 우리 가문을 위해서라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혜리는 집을 나와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다가 결국 준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곳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며 강 회장의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혜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과거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혜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지금 와서 무슨 얘기 하자는 거지?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 준호는 그녀를 향해 냉정한 눈빛을 던졌다. 혜린은 그를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아빠를 도우려 했던 것뿐이야. 그게 우리 가족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잘못 판단했다는 걸 알아.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혜리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딸 은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그녀의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배신감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딸 은서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은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먼저 너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해. 네가 그에게 얽매여 있는 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준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혜리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강 회장은 이제 거의 모든 힘을 잃고 남은 재산으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혜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마저 나를 떠나겠다는 거냐? 내 남편 편에 서서 날 배신하겠다는 거야. 강 회장은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배신이 아니에요. 아빠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만큼
아빠도 이제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강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진심에 잠시 흔들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너를 잃는 건가?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빠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해리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해리는 집으로 돌아와 준호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결 가난해진 표정이 있었다.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 이제 나도 당신과 은서만을 생각할 거야. 준호는 그녀의 결정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린 앞으로도 많은 걸 극복해야 할 거야. 하지만 내가 그 결정을 했다는 건 시작이 될 수 있어. 두 사람은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희망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강 회장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동안 준호와 해리는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준호는 여전히 혜린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혜린 역시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종종 침묵으로 이어졌고 은서조차 부모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은서를 재우고 난 뒤 혜린과 마주 앉았다.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어. 은서에게도 좋지 않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알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느끼게 돼. 혜리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서로를 믿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갈등이 엿보였다. 그 순간 혜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강 회장의 이름이 떴다.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빠, 무슨 일이야? 혜린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딸의 도움이 필요했다. 혜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고민하다가 준호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뭔가 일을 꾸미려는 것 같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해. 아버지에게 다시 시들리면 우리 관계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혜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끈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 자신도, 준호도, 은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 혜리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았다. 강 회장은 그녀를 보자마자 서둘러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 가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네가 날 돕는다면 우리 모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아빠, 그만해요. 이제 그만 멈춰야 해요. 혜리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담겨 있었다. 아빠가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아빠의 딸로 남을 수 없어요. 강 회장은 딸의 반응에 놀랐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혜린아,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네가 날 돕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이 더 이상 자신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었는지 실감했다. 혜리는 아버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날 밤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아빠에게 모든 걸 끝내겠다고 말했어. 이번에는 정말로 아빠와의 끈을 끊었어.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결단을 이해했지만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은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줘. 다시는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겠다고.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그렇게 할게.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어색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은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다. 다음 부분에서 준호와 혜린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친다. 강 회장과의 마지막 결별 이후 혜린과 준호는 그동안 얽히고 설킨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힘썼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판하지 않았다. 은서도 여전히 부모 사이의 불편한 기류를 느끼며 힘들어했고 혜린과 준호는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어느 날 준호는 혜린에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은서에게도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해. 그녀가 우리가 헤어지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해.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서에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혜린은 힘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지난날의 실수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혜린과 준호는 은서를 잠자리에서 깨워서 그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은서야, 엄마와 아빠가 다시 함께하려는 거야. 예전처럼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거야. 혜린은 은서를 꼭 안으며 말했다. 정말요? 은서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녀는 부모의 싸움과 불화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함께하려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한 듯했다. 응, 정말이야. 우리는 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렇게 가족은 다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회장의 사건 이후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버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 회장과 함께 일했던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기업 역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강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떠안고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이젠 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구나. 강 회장은 고독한 밤에 중얼거리며 자책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끝없이 후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딸 혜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고 그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혜린은 더 이상 아버지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아버지가 만든 그릇된 길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서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아빠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빠와 함께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혜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린아, 나를 버리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모든 걸 다시 일으킬 수 있어. 내가 나를 돕는다면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아빠. 이미 늦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아빠를 도운 만큼 더 이상 당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혜린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준호와 은서와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혜린과 준호는 점차 안정된 삶을 찾았다. 은서는 부모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그녀도 점차 웃음을 되찾았다. 혜린은 그동안의 갈등과 고통을 조금씩 잊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기업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강 회장은 점점 고립되고 혼자 남겨진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느 날 혜린은 우연히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강 회장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들어선 혜린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 감추고 있던 감정을 쏟아냈다. 아빠, 이제는 그만해요.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해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혜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와 너희 가족을 힘들게 한 게 맞아. 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 내 마지막 소원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너희 가족이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강 회장은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해리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아버지의 병실에 떠났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고 강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해리는 더 이상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은서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죽음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아빠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 해리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다.